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데 황철민 병장이 강지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황철민이 지우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우의 몸이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황철민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산만한 덩치의 황철민이 눈 깜짝할 새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부산의 뜨거운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지글지글 달구고 있었습니다. 육군 제7사단 정문 앞 검문소 주변으로 군인 몇 명이 서 있었어요. 평범하기 짝이 없던 오후였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정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반팔 티셔츠를 입은 그 여자의 팔에는 선명한 문신이 드러나 있었어요. 장미 덩굴이 팔뚝을 휘감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자결하는 햇빛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저기, 뭐지? 초병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문신을 한 여자가 군부대를 찾아오는 일은 워낙 드문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문신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장미꽃이 아름답긴 했지만 그 아래로 뭔가 더 어둡고 서늘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검문소로 다가왔어요. 발걸음에 주저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죠. 군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기, 신원 확인 좀 하시겠습니다. 초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날카롭고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섞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대 안쪽을 쓱 훑어봤습니다. 높은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병영들, 그리고 저 멀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구령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무겁게 다가왔어요. 강지우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감정을 웬만해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죠. 면회하러 왔어요. 초병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면회 대상자를 물었어요. 강지우는 모든 질문에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도진이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평소에 꼬박꼬박 전화를 하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초병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상관에게 다급히 무전을 넣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한 강지우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해당 부대원은 면회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강지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나왔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동시에 머릿속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면회 제한이라니. 도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확한 사유는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없고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서요. 초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부대 안쪽을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우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낼 작정이었어요. 강지우는 부대 정문에서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회 제한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윙윙 맴돌았어요. 21살 강도진, 그의 하나뿐인 누나였던 강지우에게는 동생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독사파 행동대장이었다고 뒤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수군거림이 비의 나라와 밝혔어요. 신원 조회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과거는 언제나 이렇게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뒤따라왔습니다. 부대에서 멀어지면서 강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독사파. 그곳에서 그녀는 칼잡이 지우라고 불렸습니다. 20 초반. 세상이 온통적으로 느껴질 때 조직에 몸을 맡겼죠? 그때는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산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녀가 누구였는지 모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도진이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요. 도진아. 동생의 이름을 나직이 중얼거리며 강지우는 부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면회가 제한된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대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강지우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조직에 있을 때 익힌 관찰력,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집요함, 그 모든 감각이 다시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도진이가 입대 전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동생은 항상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시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도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전부 깨뜨리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부대 후방으로 돌아가면서 강지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여기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과거 조직에서 익힌 기술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그림자를 이용해 감시시야에서 벗어나는 방법들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강도진 또 그러고 있냐? 거친 목소리가 휙 날아왔어요. 강지우는 즉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부대 뒤편, 구석진 곳에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도진이가 있었습니다. 강지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진이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주변의 군인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한눈에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뭘 잘못했다고 하실 겁니까? 도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체념과 두려움을 강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동생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슬린다는 거야. 이 새끼야. 한 군인이 도진이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다른 군인들도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지우의 손이 저절로 꽉 주먹을 쥐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마동철 중사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지.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있고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고 말이야. 군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지우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어요. 도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강지우는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멍든 자국은 없었지만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얼굴에 역력했어요. 살도 홀쭉하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새끼가 시킨 짓이지 강지우의 입에서 작은 읊조림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 지금 강지우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강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진이를 둘러싼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왜 과거에 주먹을 쥐고 살았는지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조직에 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죠. 때로는 주먹이 말보다 훨씬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요. 그만하라고.
강지우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을 때 군인들은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웬 민간인 여자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지우는 천천히 도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장미덩굴 문신이 햇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데 황철민 병장이 강지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제법 큰 편이었고 평소에도 후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로 유명한 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선 여자에게서는 뭔가 차원이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나, 도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놀람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나가 여기에, 그것도 이런 상황에 나타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진아, 괜찮아. 강지우는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멍든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동생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야, 사람 말 무시하냐? 황철민이 강지우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지우의 몸이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황철민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산만한 덩치의 황철민이 눈 깜짝할 새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황철민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부대 뒤편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군인들이 질겁하며 우르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 뭐야? 이 여자 또 다른 군인이 다가오려 했지만 강지우의 눈빛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칼잡이 지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손목 부러뜨리기 전에 그 손빼, 강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살벌할 정도로 실제적이었습니다. 황철민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빼려고 애썼지만 강철 같은 강지우의 소나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어요. 누나? 그만해요. 도진이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누나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강지우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황철민을 탁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게 군인들을 훑고 있었어요. 앞으로 내 동생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는 약속이었어요.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군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쩔쩔맸어요. 아니, 이런 상황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이, 그것도 여자가, 군인을, 그것도 이렇게 순식간에 제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일, 이렇게 안 끝나? 두고 봐. 황철민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낑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지우는 도진이에게 다가가 동생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어요. 겉으로는 큰 상처가 없어 보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왜 여기 왔어요? 면회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 강지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동생이 자신에게는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살벌한 상황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강지우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도진이와의 짧은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생의 야윈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낄낄거리던 군인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어른거렸습니다. 부산 변두리. 자신의 작은 식당에서 강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래된 노트북이었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과거 조직에 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타닥타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군대 가혹행위, 부대 내 괴롭힘 신고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들과 비슷한 신고 사례들이 끝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강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진이가 겪고 있는 일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도진이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더욱 화가 났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버젓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늘 부대에서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당장 쳐들어가서 주먹으로 해결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더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정의는 대체 어떻게 실현되는 거지? 혼자 나직이 중얼거리며 강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깊은 밤.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대 근처로 다시 가서 더 많은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놈들이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어요. 부대 뒤편에 도착한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숨길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과거 조직에서 익힌 잠복 기술이 이럴 때에 도움이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그놈들이 나타났어요. 마동철 중사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악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어제 그 미친 여자 때문에 기분 잡쳤잖아. 안 그래? 마동철 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강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도진. 그 새끼. 오늘 더 세게 다뤄야겠어. 감히 누나를 불러 아주 싹을 잘라놔야지. 마동철의 말을 들으며 강지우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어요. 이것들은 도진이를 더욱 심하게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았어요. 곧 도진이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어. 마동철의 명령에 도진이는 아무 저항 없이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강지우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참고 견뎌야 했어요. 네, 누나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군인한테 손을 댔어. 그 죗값을 오늘 네가 치러야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동철이 도진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냐? 하하. 이건 시작도 아니야. 새끼야.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도진이를 밀치고 툭툭 때리기 시작했어요.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지속적이고 치욕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도진이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강지호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카메라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도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명백한 증거였죠. 10분 정도가 지옥처럼 흐르고 군인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도진이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나타나면
도진이만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지우는 집에서 녹화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악한 진실이 먼저 드러나야 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강지우는 컴퓨터 앞에서 혼자 굳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영상과 함께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어느 군대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지우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했어요. 정의는 때로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우가 영상을 업로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분노와 동정을 표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주작 아니냐며 진위를 의심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요즘 군대가 이렇다고 미쳤다.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지우는 실시간으로 쭉쭉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조회수는 10,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강지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휑한 눈으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박. 이거 완전 실화 탐사대 각인데. 군대 개혁 진짜 필요하다. 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니? 소름 돋는다. 댓글들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강지우는 이런 엄청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쯤 강지우의 휴대폰이 윙 하고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군대 관련 영상 인터넷에 올리신 분 맞으신가요? 상대방은 기자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영상이 폭발적인 화제가 되면서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지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어요. 더욱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파급력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오후가 되자 조회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 영상 논란, 군 간부 갑질 폭로, 군대 내 괴롭힘 실태, 자극적인 뉴스 제목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강지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한 영상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병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 앵커의 무거운 목소리 너머로 화면에는 도진이가 맞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강지우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영상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강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도진이를 그 나쁜 놈들을 벌주려고 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우야. 나다. 석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지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과거 독사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직을 나온 후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뉴스 봤어. 그 영상. 너 맞지? 무슨 소리야. 야. 인마, 내가 네 스타일을 모를 것 같아. 그 각, 그 타이밍. 딱 내 방식이잖아. 그리고 내 동생 얼굴. 너랑 똑 닮았던데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자였습니다. 손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기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급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진중한 톤이었습니다. 강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이 사람은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지우가 말했을 때 이서준 기자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인터뷰해 주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어요. 제 얼굴은 절대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일에만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서준 기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나타난 이서준은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 딱딱한 정장보다는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다른 기자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지우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페는 한적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적당했어요.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언론사 중에 저를 만나려고 하신 거죠? 강지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서준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조폭 출신 누나, 군대 침입,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야기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야기요. 네. 한 사람이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이서준의 대답에서 강지우는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한몫 챙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강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거창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하나뿐인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가 쉼없이 해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후회. 그렇죠. 도진이한테 혹시 더 큰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나서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강지우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도진이의 누나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이서준은 잠시 무언가를 메모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우 씨의 영상을 보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강지우가 짧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도진이 일만 제대로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복잡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강지우의 목소리에 지난 며칠간의 피로감이 짙게 묻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강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힘든 하루를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의 누나였다는 게 중요하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이서준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강지우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오늘의 당신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의 말에 강지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 기자는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카페를 나서면서 강지우는 약간의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며칠 후 이서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누나라는 이름으로. 기사는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기사보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강지우의 과거보다는 그녀의 현재의 선택과 용기에 집중했고 군대 가혹행위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구나. 누나 마음 100번 이해된다. 이 기사를 보니 알겠다. 저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군대 문제? 진짜 심각하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한다. 여론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우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읽으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서준의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강지우에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다루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지우 씨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은 강지우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요. 과연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맞을까요? 당신이 직접 제공한 증거와 증언만이 이 추악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강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온 세상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진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지우는 국정감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도진이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대 면회실에서 만난 도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영상이 공개된 후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다들 엄청 조심하고 있어. 마동철 중사도 바로 징계위원회 열렸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지우는 동생에게 국정감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도진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결국 누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제 괜찮으니까. 누나는 내 자랑이야. 국정감사 당일 강지우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국정감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강지우가 증언대에 앉아 사방에서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으며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증인께서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당 의원의 질문에 강지우는 마이크를 향해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셨습니까? 제 동생이 군 복무 중인데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아 걱정이 되어 부대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면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부대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우의 대답은 간결하고 정확했어요. 준비해온 대로 차근차근 사실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과거에 야당 의원이 강지우의 과거를 언급하려고 했지만 국정감사위원장이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증인의 과거보다는 해당 사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증인께서 목격하신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지우는 그날 본 모든 것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마동철 중사의 폭언과 폭행, 다른 병사들의 비겁한 동조, 그리고 도진이가 겪어야 했던 치욕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왜 그 순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신 겁니까? 신고만으로는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들이 발뺌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지우의 답변에 소란스럽던 감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강지우는 잠시 생각한 후 마이크를 다시 잡고 답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동생이든 군대에서 안전하게 인간답게 복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강지우가 나오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 말은 모두 감사장에서 했으니까요. 다음 날 모든 주요 언론들이 국정감사 내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군 가혹행위 폭로한 누나의 용기 있는 증언. 과거보다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군대 개혁. 새로운 전환점을 맞다. 강지우는 이제 정말로 공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내는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지우에게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왔어요. 제가 과연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요? 강지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준 기자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과거보다 오늘의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강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날, 강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었고 늦을 수는 없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그녀는 밤새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봤어요. 도진이의 살해뿐만 아니라 영상이 공개된 후 자신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해온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빼곡하게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강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 같았어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강지우는 잠시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딱딱하고 공식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과거의 자신이라면 평생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법조인들,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까지. 강지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우입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강지우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어요. 위원장으로 나온 국방부 차관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부터 군 가혹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현재 군대 내 가혹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각종 통계와 사례들이 발표되었는데 강지우는 그 상상 이상의 심각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가혹행위 신고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표를 듣던 강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그런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이도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신고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벽하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에 어떤 보복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강지우의 제안에 다른 위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라서
그 어떤 통계 자료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강지우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눅이 들었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간부들이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권 교육, 소통 교육, 그리고 갈등 해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군대라고 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강지우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군 출신 위원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입을 열었어요. 위원님,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면 특수하다고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강지우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동생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다른 위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지우는 복도에서 한 명의 위원과 마주쳤어요. 시민단체에서 나온 여성 활동가였습니다. 오늘 의견 정말 좋았어요. 실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목소리 내주세요. 저희에게는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필요했거든요. 강지우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강지우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 때문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뿌듯하고 뜨거웠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에 도진이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누나,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봤어. 진짜 멋있었어. 누나가 내 누나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강지우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그 한마디가 온몸의 피로를 전부 날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변하고 있구나. 혼자 나직이 중얼거리며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단단한 방법으로 그녀는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변화는 그렇게 한 걸음씩 묵묵히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